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됐죠? 네, 네, 화면 공유했습니다. 네,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할 보상 플랜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살아서 또 이렇게 저축하고 주식이든 투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은 삶,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건 아닌가요? 여기서 보시면 현금 흐름의 이제 4분면을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은 유명하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들이 들려주는, 즉 이제 돈과 투자의 비밀에서 이렇게 현금의 흐름을 이게 4개로 나눴는데, 2분면은 이제 직장인 생활, 이제 급여 생활자들, S는 자영업자, 또 전문직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B는 사업가, 또 I는 투자가인데, 보통 우리가 E와 S 분면에서 보통 80% 이상의 사람들이 노동으로 수입을 이제 벌어가는 그러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또 저 역시도 직장인으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 E분면과 S분면은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은 우리가 일을 멈춤과 동시에 수입이 이제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러한 노동에서 수입을 얻는 구조이다 보면은, 이거 B와 I면은 권리 수익이라고 하죠. 또 시간을 초월해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수익 구조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권리 수익을 받는 이런 구조 속에 있어야지 돈을 벌을 수 있다라고 부자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자들이 하는 말들이 보통 이제 권리 수익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도구의 선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산을 갈 때 열심히 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방법이 다르듯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가도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가는 이제 첫 번째는 대기업, 우리 아시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기업은 큰 돈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매해서 하는 방법, 이제 프랜차이즈. 이것도 자본이 필요하고 또 전문 지식이나 이런 방법들을 또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이것은 뭐 플랫폼 비즈니스, 신유통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즉 회원 직접 판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죠. 이렇게 우리가 투자한 대비 또 그 투자한 금액들을 걷어들이는데 몇 년간의 이렇게 시간이 되고요. 또 이게 전문 지식도 쌓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프랜차이즈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지만, 시스템을 빌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투자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투자 가능한 소규모의 투자를
투자를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문 지식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또 전문 지식을 쌓아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짧은 시간에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사나도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어떤 것이냐면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회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통 보상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타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사람은 3%, 또 예전에 있던 탑리더들은 20% 이렇게 받아요. 근데 유사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 신규나 탑리더나 똑같이 20%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똑같은 이제 금액으로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똑같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나 먼저 시작한 탑 리더나 똑같이 20%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이제 골라서 이 보상 뭐 회사도 있겠지만 이제 보상 플랜에 보면 이제 탑 리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규들은 당연히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개미처럼 막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상들이 이제 판매를 하거나 판매 후원 수당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신규들이 우로 받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탑 리더가 밑에 와서 일을 인도적으로 또 뭐 이렇게 도의적으로 또 이렇게 인정상 밑에 와서 봐줘서 이 파트너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또 내가 힘이 들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의문점을 또 가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유사나 같은 경우는 탑 리더라고 하지만 또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파트너 아래에 내려와서 추가 BC가 파트너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싫어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래서 파트너와 또 스폰서와 파트너 윈닝하면서 팀으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매칭 보너스는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평생 매칭 보너스는 처음에 가입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이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놓으면 보통 10%에서 15%의 이제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매칭 보너스는 회사에서 별도로 이제 주는 그 보너스의 말 그대로 보너스인데 파트너의 매칭을 이제 수당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이건 언제까지 주냐면요. 자자손손 대대로 평생 주는 그런 매칭 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매칭 보너스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제 내가 추가 비즈니스가 생겼을 때 이제 하부에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부에서 이렇게 나의 파트너들을 밑에서 또 같이 사업을 링링할 때 더 많은 매칭 보너스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뭘까요? 정거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자주 보고 있는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또 구글이라던가 이러한 회사들도 다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뭐 소비자를 만나서 소비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사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유산화를 봤을 때 예를 든다면 백종원이 백다방 체인점을 내주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유산화의 백종원이 돼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사업장을 내주는 그래 통판권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유산화는 어떤 회사인가, 제품은 또 어떠한가, 또 보상은 어떠한지 내가 잘 써야지 경험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쓰고 또 잘 배우고 잘 배운 것을 또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유산화의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산화와 이제 이마트, 우리 이마트 잘 아시잖아요. 이마트의 보상 플랜을 비교해 보면 이마트에서 1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카드 결제했을 때 이제 0.1%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이제 영양제 생활용품을 샀을 때 100만 원을 구입하면은 1,000원의 캐시백을 받아요. 그러면 유산화 같은 경우는 같은 100만 원을 사용해 볼게요. 바이너리 방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나누면 50만 원 50만 원 되겠죠. 그러면 5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왼쪽에 50만 원으로 헬스팩을 샀을 때 4팩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헬스팩 왼쪽에 4팩, 오른쪽에 4개를 샀을 때 220포인트가 올라와요. 그러면 220%에 우리는 20%니까 곱하기 20%, 그 다음에 환율 1,150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6,600원이 나와요. 56,600원에서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56,600원에서 51,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즉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그런 유통 방식인데 어느 것이 똑똑한 소비를 하는 건지 생각해 볼 만하죠. 이러한 소비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단한 큰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했을 때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혜택을 똑같이 받고 이제 그 포인트가 또 나에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를 든다면 1월에 가입한 나의 친구와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꼭 한 명씩 소개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소개했어요. 1월 달에. 그럼 2월 달에 4명, 3월 달에 8명, 16명, 32명, 64명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12월이 됐더니 4,096명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4,096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만 한다고 해도 409명이 돼요. 엄청난 숫자죠. 이거를 알면 그렇게 그닥 유산화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화는 한 개의 BC를 여는 방법과 또 이렇게 하나를 열었을 때는 비용이 200포인트인데요. 하나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3개를 여는 방법이 있는데 3개는 당연히 600포인트가 들겠지만 400포인트로 이제 가게 3개를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으로 하나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하나는 보너스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죠. 이렇게 그래서 가게 3개 열 때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열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없기 때문에 김 씨와 이 씨를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하나의 가게를 완성하는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처럼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잘 먹고 잘 쓰는 사람이 김 씨 밑에 25명이 있으면 또 이 씨 밑에 25명이 있으면 이 가게 하나가 완성이 돼요. 가게 하나가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완성이 돼서 더 이상 포인트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게 하나가 완성이 됐을 때 얼마의 후원수당을 받느냐면요. 5,000포인트에 20%면 1,000포인트잖아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는 이제 골드 이상 직급자에게 전 세계 그 후원수당이 3%를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과 또 이제 이 매력 있는 것이 오토로 5,000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오토심 그 보너스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250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더십 보너스가 약 대략 따졌을 때 200포인트 또 오토십이 250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후원수당 1,000이랑 250 더하면 1,450이 되죠. 1,450 곱하기 1,150원을 하면 한 주에 166만 7,500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4주로 곱했을 때 667만 원 정도 후원수당과 보너스가 되고요. 여기다 매칭 보너스를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가게 하나는 완성이 되었지만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도 이렇게 5,000포인트, 5,000포인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하나 완성을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만 대략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이렇게 채씨를 소개했어요. 채씨도 이제 우리 5,000포인트 만드는 이제 게임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200포인트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5,000포인트가 200포인트를 쓰는 25명이 완성이 되어서 5,000포인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또 그랬을 때 이게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100만 원씩 늘어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오토로 올라왔을 때 한 가게당 250포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이런 것과 또 리더십이라고 하면 한 가게가 늘어날 때마다 한 약 100만 원씩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가입하면 이렇게 그 유소다의 책에 보면은 왜 처음에 저도 이제 왜 100만 원씩 늘어날까 같은 가게인데 이런 보너스 때문에 이렇게 약 쉽게 말해서 100만 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좀 대략으로 따졌을 때 한 가게를 완성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완성했을 때 한 가게당 1,000만 원씩이 된다라고 약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는데 그 대신에 포인트가 5,000원이 포인트가 쌓이면 더 이상 음, 포인트를 주지 않는 대신에 가게를 주고요. 이 가게 세 개만 완성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했을 때 한 달에 3,000만 원을 소득을 벌 수가 있고요. 1년이면 4만 6천만 원을 법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가게 세 개로 시작해서 세 개가 완성했을 때 받는 수당이고요. 우리가 가게 세 개로 완성을 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완성이 됐을 때 가게 하나 완성이 됐을 때 이 5,000포인트 맥스아웃이 되면 이 한 가게당 포인트는 더 이상 쌓이지 않지만 가게를 줘요. 한 가게당 몇 개를 주냐면 왼쪽에서 올라오는 거 가게 하나,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거 가게 하나 해서 한 가게당 2개를 주는데 4번 가게, 5번 가게 첫 번째 BC에서 2개의 가게가 생기고요. 또 두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것도 6번 가게, 7번 가게, 3번 가게도 8번 가게, 9번 가게 이 순서대로 가진 않지만 가게가 하나 완성됐을 때 이렇게 내가 가게로 3개로 시작했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 6개의 추가 BC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달리냐면요. 감사하게도 옆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감사하게도 파트너 아래에 나의 추가 BC가 달려요. 옆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가게 6개 플랫폼 마감을 했을 때 14억 4천만 원을 벌어요. 이것만 해도 꿈 같은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12개가 완성됐을 때 20억, 24개는 35억, 48개는 70억. 우리 박정자 슈퍼서님은 제가 작년에 교육할 때 43개였는데 48개 지금 거뜬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 70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약이에요. 약. 그럼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만 버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이렇게 김 씨, 최 씨, 박 씨, 이 씨도 추가 비즈니스가 생겼겠죠. 이분들도 추가 비즈니스가 계속 달려서 4번부터 9번까지 계속 발생을 해요. 김 씨, 최 씨, 박 씨, 이 씨 모두 추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렇게 완성했을 때 엄청난 추가 수입을 상상을 해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꿈 같은 얘기일까요? 꿈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자 슈퍼서님도 달성했겠죠. 그러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달에 딱 2명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면 한번 볼까요? 2명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첫째 달에 2명이죠. 두 번째 달에 이제 두 명이 2명을 또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2명에다가 누적된 2명이 합치면 지금 이제 두 번째 달에는 4명에다 2명을 합치면 6명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달에는 몇 명일까요? 8명에서 또 6명을 더하면 14명. 또 네 번째 달에는 16명에서 14명을 더하면 30명. 아까 어떻게 됐어요? 25명에게 전달했을 때 가게가 완성됐죠? 어때요? 3단계만 내려와도 그 가게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쭉쭉쭉 내려왔을 때 자 이렇게 6달이 됐을 때 126명이에요. 만족한 소비자가 스스로 플랫폼이 돼서 아까 내가 소비를 했을 때 이마트에서 소비를 하는 거 하지 않고 유산화에서 소비를 했을 때 수당이 이렇게 5만 원이 넘게 발생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만족한 소비자가 스스로 플랫폼이 돼서 소득이 되는 이러한 신구조지요. 신유통 구조입니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 책에서 봤죠. 소드 플랜에서 이런 플랜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내려가는 것들을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의 대가는 이제 수입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100억 빌딩을 가진 건물주가 이제 영등포에 있는 이렇게 100억 빌딩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을 때 월 수입이 얼마를 하냐면 약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유산화에 4천만 원을 버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인컴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다이아몬드 분들은 100억 상가를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만 번다고 해도 2천만 원만 번다고 해도 50억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이죠. 대단하죠. 이렇게 유산화는 다이아몬드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리더들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의 사다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올라가기는 다 가난한 사닥다리나 또 부유한 사닥다리나 똑같이 열심히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고 안치번 슈퍼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때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억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또 근면성실, 자격증, 자기개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끝판왕이 되도록 노력하고 상사와 좋은 관계,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 뭐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1번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1번 사항이 뭘까요? 네, 연봉 2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2번부터 4번까지 열심히들 해요. 보통 단순 노동이 아니고서는 다 2번부터 4번까지 이러한 관계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5년 전과 지금 계획한 만큼 삶이 달라지셨는지요? 그럼 이제 5년 후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순간을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유산화에서 5년 후에 열심히 했을 때 상상해 보면 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을 때 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너는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였잖아. 그걸 20년 전에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왜 그 꿈이 간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가장 갈급한 것이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또 가족들과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베풀고 싶을 때 또 마음껏 베풀고 그리고 또 일들을 폭넓게 선택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때 그러한 꿈을
꾸고 또 건물주가 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세를 받으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때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으면 그걸 잠시 이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유산화하면서 요즘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보게 되고 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신적인 자유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또 건강의 자유, 또 재정적인 자유, 시간이 자유로워서 또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더불어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유서나 사다리가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